네, 여기가 그 캐나다 UBC라는 곳이고요. 제가 졸업을 한 곳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이번에 그 학생들하고 그 프로그램이 좀 있어가지고 좀 참여를 해서 좀 오게 될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있게 됐고, 여기서 좀 더 캐나다 UBC에서 지내면서 한 8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출국을 하기 전에 이제 한번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 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서관이 그 코너 라이브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에 학부를 다녔을 때 거기서 가장 유명했던 라이브러리였거든요. 전면이 좀 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책을 펴서 눕힌 듯한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곳에서 친구들하고도 공부를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책도 많이 빌려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20년 정도 전에는 굉장히 좀 유명했던 그런 도서관 아닌가 기억이 좀 납니다. 저기 건너편에 있는 그 도서관이 하나가 있잖아요. 저기는 그 메인 라이브러리라고. 지금 좀 약간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저곳이 좀 인테리어가 상당히 괜찮았고, 제가 다녔던 20년 전에 그때 좀 도서관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를 한참 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 때도 지금 좀 약간 멀리 나오긴 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좀 그랬던 그 공간 중에 좀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죠, 캐나다 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저 20년에 와본 소감이 어떤가 라고 한다면은, 사실 거의 뭐 바뀐 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지는 않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때 봤었던 학생들을 거의 뭐 그대로 보는 느낌이고, 또 한 가지는 워낙 뷰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할 맛이 나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나. 그런데 막상 그렇죠. 그 학교를 다녔을 때는 워낙 공부하는 게 다들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위에 있는 풍경이나 그런 뷰가 잘 눈에 안 들어오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맛 났고 그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그렇으면 약간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공부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건 다 과거 이야기고 지금 돌아보니까 많은 추억거리도 있고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친구들하고 어딜 돌아다녔고 어디에서 공부를 했고 또 어딜 주로 돌아다녔는지 또 뭘 먹었는지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캐나다 이 UBC가 공부하기 훨씬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뭐 저도 한국에서 좀 대학원 다녔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만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캐나다 대학이랑 또 한국 대학이랑 좀 머릿속으로 혼자 또 비교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한국 대학도 정말 장점이 많지만 또 캐나다 대학에서 또 이렇게 일단 여기는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면은 그 커다란 캐나다 국기가 설치되어 있죠. 저기가 그래도 좀 학생들하고 좀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좀 상징물 같은 곳이 아닌가. 저 멀리서 좀 예쁜 뷰도, 산들했던 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런 곳에서 좀 돗자리 깔고 좀 김밥 같은 것도 먹으면서 그래 시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니던 예전에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겨를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고 나서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지금 딸내미가 그 초등학교 2학년인데 과연 내 딸이 UBC에 온다 한다면 나는 좀 내가 졸업생으로서 이 학교에 다니라고 할까를 좀 열심히 좀 고민해봤는데, 저는 다니라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론 그 한국에서도 또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좀 좋은 대학 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굉장히 엑셀런트하게 해서
아이비리그 같은데 가고 싶고 그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아이비리그는 UBC보다 더 높게 랭킹이 되는 곳이고 더 그만큼 입학 난이도도 굉장히 좀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막 그런 곳들인데, 제가 그 15년 정도 그 여기에서, 그러니까 15년 정도 한국에서 또 그 직장 생활도 해보고 또 언론사도 다녀보고 대기업도 다녀보고 좀 여러 경험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그런 뭐 스카이나 아니면 아이비리그 좀 졸업생들하고도 또 같이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UBC 교육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곳은 많다. 어떤 말이냐면은 조금 굉장히 정교한 그런 사고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라이팅 능력,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좀 복합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04년 9월에 입학해서 지금이랑 좀 트렌드가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그 어쨌든 다른 수준 높은 그런 대학 졸업생들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뭐 업무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의 경쟁을 하든 그래서 UBC라는 그런 대학 그런 공간에서 주는 교육의 그런 퀄리티가 제가 지난 15년간의 저희 그런 인더스트리 경험에서 간추해 봤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일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많은 그런 이점을 되게 그런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만약에 다니라고 한다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또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학부 전공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요지는 뭐냐면은, 그래서 만약에 제 딸이 또 좀 아무래도 아들이 아니고 또 딸이다 보니까 또 조심스럽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아빠가 잘 아는 대학 환경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학교가 인프라도 잘 거쳐져 있고 환경도 너무 좋고 또 제가 여기 좀 알고 있는 교수님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딸이 아빠 나도 UBC에 가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좀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게 뭐 하버드, MIT 뭐 이렇게 뭐 NYU 뭐 이렇게 삐까뻔쩍한 그런 미국 대학도 당연히 뭐 좋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이 살면서 제가 또 일한 그런 인더스트리 경험이나 또 그동안 함께 경쟁적으로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또 가족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는 그런 가족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안정감과 그리고 공부에 대한 그런 집중력 그리고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UBC에서 또 배우는 게 정말 좀 많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 딸에게도 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좀 권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아이가 좀 실력이 된다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죠. 제가 UBC를 떠나 있었던 지난 20년간 물가가 확실히 많이 올랐고, 사실 이거는 뭐 캐나다만의 이슈는 아니고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 하우싱 프라이스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아마 무언가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학비가 될 겁니다. 제가 다녔던 20년 전에도 한국에 비해서 대략적으로 유학생 비용을 봤을 때, 유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는 유학생 기준으로 한국에 비해서 대략 거의 한 4-5배 정도로 좀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좀 듣긴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국인 학비도 이미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시 또 4-5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좀 4-5배 정도 된다. 그러면 좀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어쨌든 사람의 그런 인적 자원을 공부를 하는 곳이고 키우는 곳이고, 또 이런 기억들이나 훈련 받는 것은 쉽게 갖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좋은 기관에서 유학을 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그걸 또 나중에 또 제 아이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어딘가서 더 응용을 하고 조금 더 사회인으로 거듭난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가 네스트라는 곳인데 제가 다녔을 땐 서브이라고 스튜던트 유니언 빌딩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확장 공사를 해서 또 네스트라고 이렇게 학생들만의 이런 시설을 좀 확장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확실히 그 학생들의 복지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공간인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네스트가 왜 네스트라 불렸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오면 이렇게 봉지 같은 공간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학생들이 또 만나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는 옛날에 비해서 학생들의 그런 복지 시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저는 그 이번에 UBC 한 20년 만에 돌아와서 너무 좋았고요. 지금 이런 시각이라서 그렇게 문을 열거나 그런 곳이 많지 않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 제가 제 유튜버에도 그런 캐나다 대학에 간 게 맞냐, UBC냐 SFU냐, 기숙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제가 유튜브를 하던 초기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그런 의견들에 다 제가 답변을 못한 것에 대한 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 캐나다 대학 관련해 가지고 포스팅을 영상을 더 올리지 못하게 된 계기가 좀 간단한데 이제 거의 20년이 됐다 보니까 졸업생으로서 뭔가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좀 정확하지 않은 그런 옛날 정보를 갖고 좀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유튜브 채널에 좀 성격도 많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어차피 교육이나 그런 학생들의 그런 좀 자기 개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좀 제가 계속 영상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신경 쓸 테니까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오후면 이제 비행기를 타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 돌아가는데 조금 더 그때쯤이면 한국 돌아가서 좀 다양한 영상을 좀 더 올리고 또 부자어른 연구소의 이름에 걸맞게 좀 더 다양한 다채로운 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보겠습니다. 근데 변함없이 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럼 이만 다른 영상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